계속해서 금보다 우세한 비트코인이다. 이런 좀 언론 플레이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로 이 금의 시가총액을 혹은 금의 가치를 이 비트코인이 뛰어넘게 된다면은 이 비트코인의 가격 또한 계속해서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 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 가격적인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금의 시가총액이 10 트릴리언 달러스, 한국 돈으로 1기형 정도 되고요. 비트코인이 그의 10분의 1이에요. 1천조 정도 되는데 마이클 세일러의 얘기에 의하면 결국은 디지털 금이 금을 대체한다면 금의 시가총액을 뛰어넘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10배가 뛴다는 얘기고 10배를 넘어서 영원히 이게 제한이 있는 게 아니라 영원히 상승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앵커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게요. 저는 사실 최근에 봤던 기사 중에서는 이 벌써 비트코인이 금의 네. 시가총액 4분의 1 수준까지 쫓아왔다 이렇게 봤었거든요. 올라가서 이제 하다가 제가 오늘 보니까 시가총액이 네. 다시 2천조로 네. 머무르고 있더라고요. 예. 네. 참 사실 저는 두 가치 수단의 역할이 확연하게 다르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좀 기존 시장에 좀 편입하려는 그런 언론들의 말장난이 아닐까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왜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하면서 10배가 뛰고 그 위에 계속 상승을 하느냐에 대해서 마이클 세일러는 결국은 이게 그 자산도 그렇고 모든 물건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최근에 아파트 값이 얼마나 뛰었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그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해서 결국은 잡기 위해서는 뭐 규제도 필요하지만 공급량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양한 아파트 공급 정책을 두 후보님께서 다 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파트가 많이 풀리면 가격이 좀 떨어지겠죠. 네. 다른 자산도 금도 마찬가지고 뭐 기름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공급량이 늘면서 가격을 이제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는데 네. 이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비트코인은 딱 발행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수요는 계속 올라가요. 그죠? 올라가면 결국은 가격은 영원히 상승하겠죠. 예. 그 갑자기 고등학교 경제 시간에 배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생각이 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과 비트코인이 계속 존재할 거라고 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마이클 세일러는 여기서 좀 더 이제 레디컬한 좀 급진적인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을 완전히 대체할 수도 있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 강한 자산이 있고 약한 자산이 있다고 하는데 강한 자산은 약한 자산을 대체할 수밖에 없다. 이제 금과 은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비유를 드려보는데 은 역시 이제 그 희소성이라든지 여러 특성으로 인해서 지난 또 수천 년간 금보다는 못하지만 나름 괜찮은 가치 저장 수단이 됐잖아요. 근데 채굴량을 비교를 해보면 금은 1.5%예요, 매년. 1.5%에서 2%가 채굴이 되는데 네. 은은 20%에서 30% 정도가 공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희소성 측면에서 금이 더 훨씬 더 우세한 자산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은 대신에 금을 더 구매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이 결국은 은의 시장을 계속 지금 잠식하고 있는데 결국 비트코인과 금은 은을 잠식했던 것처럼 금보다는 더 좋은 디지털 골드, 마이클 세일러가 말하는 디지털 골드가 결국은 비트코인의 디지털 골드인 비트코인이 금을 잠식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비트코인 결국에는 이 수요의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가격 상승이 예견돼 있고 어느 시점에 돼서는 이 금을 좀 능가할 수 있는 하나의 대체 자산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치도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네, 사실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은 계속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금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이게 천정부지로 금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은 매년 적지만 계속 발행이 되고 있고요. 1.5%에서 2% 정도.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수요가 그만큼 또 폭발적으로 늘진 않아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일정하기 때문에 어떤 뭐 경제 위기가 온다거나 이제 금의 수요량이 이제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높아질 때는 폭등을 하지만 비트코인처럼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비트코인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2,100만 개죠. 이미 지금 1,800만 개가 시중에 유통이 되어 있고 몇백만 개가 더 시중에 나오면 딱 2,100만 개로 발행량이 고정이 돼 있습니다. 매년 0.001%도 나오지 않아요. 2,100만 개가 도달을 하면. 네. 그 상황에서 지금 개인뿐만이 아니라 뭐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라든지 잭도시의 스퀘어가 기업에서도 지금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심지어는 엘살바도르에서는 법정화폐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 얼마 전에 또 재밌는 뉴스가 나왔어요. 엘살바도르의 대통령 나이브 부켈레가 엘살바도르 화산 근처에 비트코인 도시를 만들겠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을 그 화산 에너지를 이용해서 채굴하고 이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모든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조 달러에 해당하는 국채를 발행을 해서 그거를 충당할 거고 그 중에 반은 도시를 만드는 데 쓰이고 그 중에 반은 5천억을 네. 비트코인에 몰빵한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지금 국가에서도 이렇게 비트코인을 구매를 하고 결과적으로 지금 터키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세일러 입장에서는 세일러의 말에 따르면 터키와 같이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가는 비트코인을 이제 뭐 그런 국가는 이제 달러라든지 유로 같은 통화를 많이 보관을 해야지만 금융 위기 같은 거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 이제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으로서 이렇게 정부도 가지고 있어야지만 네. 이제 그런 그 금융 위기나 그런 걸 좀 벗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개인, 기업, 기관, 국가들의 비트코인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한다고 보면 근데 공급량은 정해져 있어요. 가격도 그러면 영원히 증가하지 않을까요? 네. 정말